자, 이 부분, 고장 해석 부분은 어떤 걸 하느냐라고 하면 고장 전류를 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 전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산해서 그 고장되어진 전류를 가지고 뭐 차단기 용량을 구한다든지 또 그러니까 보호 개전기를 정정한다고 그러죠. 보호 개전기를 정정한다든지 뭐 이러한 목적을 쓰는 거예요. 근데 보호 개전기나 차단기 부분은 뒤로 다음 장, 7장에서 주로 다루고요. 이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고장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장 전류가 가장 큰 고장은 어떤 고장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뭐 같아요? 예를 들면 1선 지락, 다음에 뭐 2선 지락, 선간 단락, 3상 단락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어떤 고장 전류가 제일 크게 흐르겠어요? 대칭 고장이면서 가장 큰 고장 전류를 흘리는 것이 3상 단락이죠. 선간 단락은 아니에요. 3상 단락. 3상 단락의 선간 단락 전류는 3상 단락 전류보다 작게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차단기 용량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가장 큰 고장 전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락 고장을, 즉 3상 단락 고장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3상 단락 고장을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방법은 오음법이에요. 오음법은 오음의 법칙을 적용을 하죠. 여러분들 오음의 법칙 잘 아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자, 오음의 법칙으로 우리가 전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눠주죠. 그러한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누는 방법으로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겨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변압기가 중간중간에 자꾸 연결이 되고요. 변압기가 연결이 되어지면서 변압비가 또 만들어지죠. 권수비라고 하죠. 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변압기 특성상 임피던스가 1차 측에 단락 고장이 나타났다면 2차 측의 임피던스를 1차 측으로 환산해 줘야 돼요. 그 환산하는 게 굉장히 귀찮죠. 변압기가 뭐 한 대만 있으면 환산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전력계통에 많은 변압기들이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환산하는 게 귀찮아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적용되는 게 바로 뭐냐면 퍼센트법, 그 임피던스를 비율로 나타내자. 권수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비율로 나타내자 라고 해서 나온 것이 퍼센트법이에요. 그 퍼센트법에서 100분율이잖아요. 80% 하면은 100분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0.8로 나타내면 퍼 유니트법이라고 그래요. 단위법. 같은 얘기예요. 퍼센트법이나 단위법으로 단락고장을 해석하자. 요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을 이용하면 쉬워요. 그런데 계통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오음의 법칙이 까다로워지죠. 환산하는 절차가 자꾸 생기니까. 그것을 좀 쉽게 가려고 하는 것이 퍼센트법이다. 퍼센트법은 기준에 대해서 퍼센트로 표시했기 때문에 기준값에 대해서 퍼센트로 표시했기 때문에 환산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우리가 임피던스 계산하듯이 임피던스의 합만 하시면 돼요. 병렬이든 직렬이든 여러분들 임피던스 구할 수 있죠? 합성 임피던스 구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장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단위법이나 퍼센트법이다. 그러니까 단위법과 퍼센트법은 큰 차이 없어요. 똑같은 건데 단지 백분율로 나타내느냐 소수점으로 나타내느냐의 차이가 단위법과 퍼센트법이에요. 이 고장은 대칭 고장이죠. 삼상 단락은 비대칭이 아니에요. 대칭 고장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쉽게 계산이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비대칭 고장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선 지락이라든지 2선 지락이라든지 또는 뭐 1선
단선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비대칭 고장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해석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죠? 비대칭 고장 해석. 이미 여러분들 배웠죠? 대칭 좌표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칭 좌표법. 대칭 좌표법은 비대칭 고장의 해석이죠. 그래서 발전기의 고장 해석을 하는 건데 상당히 어려워요.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대칭 좌표법에 의해서 고장 개선하라 하는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나와봐야 뭐 관련도 문제 몇 개 정도인데 그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퍼센트법이에요. 이 퍼센트법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기 기기에 가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거하고도 똑같아요. 발전기 나오죠. 전기 기기의 발전기에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하고도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변압기에 가면 변압기, 그러니까 전기 기기의 파트가 크게 나누면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변압기 부분에서도 백분율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게 나와요. 퍼센트 저항, 퍼센트 리액턴스,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오는데 그거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퍼센트법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실기 시험에서도 차단기 용량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또 차단기 용량 구하는 문제 많이 나오죠. 실기 시험에. 차단기의 단락 전류를 구하라고 한다든지 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쓰고 있고요. 꼭 기억해야 되는 얘기예요.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퍼센트법이에요. 그럼 퍼센트법은 뭐냐? 퍼센트법은 단락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단락전류. 쉽게 얘기하면 단락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단락전류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어떻게 단락전류가 계산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특별히 공식만을 얘기하지 않고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본이 되는 이야기니까요.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선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단거리 송전 선로가 되겠죠. 왜냐하면 임피던스만 존재하는 거니까. 임피던스만 존재하는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를 흘리면 여기 전압 강화가 생기죠. 전압 강화가 생겨요.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되죠? ZI라고 하는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 아시죠? 전류에다가 임피던스 곱하는 거. 그게 오음의 법칙이죠? 오음의 법칙은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요 임피던스가 지금은 여기 전류가 흐를 때 전류에 의해서 전압강가 생기고 여기 임피던스가 있었단 말이야. 이 임피던스가 우리가 어떤 임피던스냐? 자, 예를 들면 발전기가 있어도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일반 선로가 되고요. 발전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발전기는 델타 결선을 안 해요. 발전기는 다 Y 결선을 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발전기에도 임피던스가 있죠. 여기가 한 상의 임피던스. 요게 임피던스예요. 똑같아요. 자, 여기를 중성점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 돼요. 접지가 될 거고요. 여기 전압이 여기고요. 자, 여기가 임피던스가 존재하죠.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 임피던스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된 임피던스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된 임피던스냐. 임피던스는 여기에 삼상 단락이 일어나면 여기서 이제 성간 단락이 되겠죠. 여기 이렇게 단락이 일어난 거.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했다고 보면 돼요. 삼상 단락이 일어나면 여기에 뭐가 흘러요? 단락 전류가 흘러요. 근데 이 단락 전류는
여기서 가는 단락전류, 여기서 가는 단락전류, 여기서 가는 단락전류 중성선으로 가니까 대칭 단락전류가 되니까 그 단락전류 크기가 다 같고 중성선에는 단락전류가 제로가 흘러요. 왜? 120도 위상차가 있으니까 벡터 합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예요? 대칭 고장이라고 그래요. 비대칭 고장이면 다시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단락전류가 흘렀을 때 전압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결정되는 임피던스예요. 그러니까 실제 임피던스라는 거죠. 실제 임피던스. 그래서 임피던스 Z는 단락전류분의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는 임피던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발전기도 그렇고 선로도 그렇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전격 전압. 이거는 이제 발전기가 만드는 전압의 표준값이 되겠죠. 그리고 발전기가 부하를 걸 수 있는 전격치가 있어요. 전격. 이 전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기, 어떤 기기가 있다면 그 기기를 제작자가 보증을 하는 거예요. 아, 이 기기는 부하를 얼마까지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의 전압은 얼마까지 만들어냅니다. 라고 제작자가 보증하는 값의 한도가 있어요. 그 보증하는 값의 한도까지 부하를 걸었을 때, 그러니까 이 기기는 10,000 kVA까지 부하를 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10,000 kVA를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격 전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작자가 보증하는 한도 값이거든요. 그러한 전격 부하를 걸었을 때 여기는 단락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뭐가 흘러요? 전격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전격 전압이 있고 전격 전류가 있다면 전격 전압과 전격 전류에서 만들어지는 전격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단락 전류에서 결정되는 임피던스가 있고 전격 임피던스가 있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러한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격 임피던스에 대한 단락 전류에서 결정되는 임피던스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거 이해돼요? 정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의가. 그래서 이 정의가 이러니까요. 이 전격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압과 전격 전류가 있고 실제 임피던스가 있죠. 이걸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요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분자 분모에다가 i를 곱하게 되죠. 분자 분모에다가 i를 여기다 i 곱하고 여기다 i 곱하면 zi가 되고요. 요거는 i 없어져서 2만 남죠.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의는 전격 전압에 대한 임피던스 강하죠. 전압 강하죠. 그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임피던스 강하, 임피던스 강하.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에 대한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자, 퍼센트 임피던스 정의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제 변압기에서 1차 측으로 가던 2차 측으로 가던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요게 2차 기준입니다. 얘가 2차. 얘는 뭐가 되죠? 1차 기준입니다. 근데 1차인데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I1이고 여기가 I2가 되겠죠. 건수비가 A가 있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E1이 되는 거고 여기가 E2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변압기에 대해서 1차 측에 의해서 퍼센트 임피던스, 2차 측에 의한 퍼센트 임피던스,
요게 1차 측, 2차 측이죠. 그게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 전류비의 역이다. 전류비의 역이다.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 전압비다. 그 다음에 권수비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B의 값이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1차 측을 구하든 2차 측을 구하든 구하면 돼요.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2차 측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느냐? 2차 측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느냐? 2차 임피던스는 여기 Z2가 되겠죠? Z2를 구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Z2차 임피던스는 Z1을 A에 뭐로 나눠준 거야? 제곱으로 나눠준 것이다. 여기서 2차 전압은 어떻게 되죠? 2차 전압은 어떻게 돼요? E1을 A로 나눠준 것이다. 여기서 2차 전류는 어떻게 되죠? 2차 전류는 A에다 I1을 곱한 거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2차니까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된 결과가 여기 조금 잘못됐는데 여기는 Z1을 뭐로 나눠준 거예요? A의 제곱으로 나눠준 거고요. 요거는 뭐예요? A의 I1이 된 거고요. 이건 어떻게 되죠? 이 2원을 뭐로 나눠준 거죠? A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요 제곱하고 요 제곱이 약분돼서 없어지게 되니까 결국 남는 것은 Z1, I1, 다음에 뭐야? 2원만 남게 되더라. 그래서 같아지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퍼센트 임피던스를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1차와 2차 임피던스가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산할 필요가 2차, 1차에 대한 환산, 변압기는 분명히 이런 환산 관계가 필요한데 그러한 관계가 필요 없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고장 해석에서 주로 사용을 한다. 퍼센트 임피던스란 얘기예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를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이 식은 뭐냐? 우리가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야기할 때 단상도 있고 삼상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단상으로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삼상으로 이야기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자, 이렇게 해서 10V제곱분의 PZ가 나오는 건데 원래 이제 요게 V잖아요. 그리고 여기 ZI잖아요. 거기에 뭘 곱했냐면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3을 곱한 거예요. 분자 분모. 그러면 그 값이 변하지 않죠? 분자 분모에다가. 그리고 전압도 곱한 거죠. 전압도. 그래서 VV도 곱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V의 제곱이 되고요. V의 제곱이 되고요. 전압을 보세요. 볼트입니다. 볼트죠. 볼트, 암페어, 오음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루트 3 VI는 요게 뭐가 될까요? 루트 3 VI. 그 P가 되죠. P. 그래서 이와 같이 돼요. 자, 이해되겠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요게 V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루트 3을 곱했으니까 요건 뭐가 되겠어요? 여기 전압은 상전압이지만 여기 전압은 무슨 전압이 되죠? 여기 전압은 선간전압이 되는 겁니다. 선간전압이 되는 거예요. 선간전압이 되는 거예요. 상전압에서 선간전압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얘를 킬로볼트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10의 3승의 2배가 되죠. 10의 6승의 킬로볼트가 되는 거죠. 요거는 KVA로 만들어져요. 그럼 뭐가 되죠? KVA니까 10의 3승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곱하기 100이 돼 있어요. 이게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요거 5개, 요거 6개죠. 약분시켜버리면 몇 개만 남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10V제곱분의 PZ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다시 다르게 이야기하면 퍼센트 Z는 어떻게 되죠? 요건 상전압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ZI죠.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이거 곱하기 100이라면은 잘 봐요. 요게 상전압이거든요. 그럼 이걸 선간전압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주면 상전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이 되겠죠. 킬로니까 동그라미 1000.
3개 더 붙죠. 그러면 얘는 단위가 뭐가 된 거예요? 킬로볼트가 된 거예요. 자, 여기는 Z를 그대로 두고요. I를 구합니다. I는 V, P를 루트 3의 V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1000이죠. 왜? 요거는 단위가 뭐니까?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그리고 얘는 뭐예요? 킬로볼트죠.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다음에 요것도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동그라미 2개도 약분돼서 없어져요. 그러면 나머지만 적어보면 뭐가 남죠? 10이 하나 남고 V가 2개 있죠. 그래서 제곱이 되고요. P 남고 Z 남죠.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센트가 된다. 근데 이거의 단위는 킬로볼트고 이거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리고 요거의 단위는 오음이죠.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퍼센트 Z를 구합니다. 그래서 퍼센트 Z를 구할 때는 이 식을 많이 씁니다. 10 V제곱에 PZ다. 이거는 삼상이든 단상이든 똑같아요. 삼상이든 단상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합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많이 기억을 합니다. 단위를 잘 봐야 돼요. 여기는 킬로볼트 암페어로 대입하고 킬로볼트로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야 100%, 100분율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면 그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어떤 단락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락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단락 전류를 구하면 이렇게 구해지겠죠. 맞습니까? 이게 뭐예요? 요거는 오음의 법칙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설명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퍼센트법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퍼센트법이 여기잖아요. 요 앞에서. 그렇죠. 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여기 위에 가면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방법에 의해서 요 위에 있는 이 방법에 의해서 여기서 오음의 값을 구해봅시다. 오음의 값을. 그럼 어떻게 되죠? 오음의 값은 이렇게 넘어가고 100i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Z는 어떻게 돼요? 퍼센트 Z에다가 뭘 곱해줘요? 전압을 곱해주고 100i로 나눠주는 거죠. 이게 오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음의 값을 구했으면 그 오음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100이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이 됩니다. 아, 단락전류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Z분의 100에다 i를 곱해주면 되는구나. 이 i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이 i는 전격전류이면서 퍼센트 값을 결정하는 기준전류가 되는 겁니다. 전격전류이면서 뭐라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기준전류가 됩니다. 자, 이해되겠죠? 아, 단락전류는 그러면 퍼센트 Z분의 100의 기준전류를 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삼상이니까 양변에 루트 3을 곱합니다. 그러면 성간전압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고장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고장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단락 용량이 되겠죠? 차단기 용량 구하는 단락 용량. 단락 용량은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P에는 뭐가 되는 거죠? 요거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기준 용량이 됩니다. 기준 용량 이해하셨죠? 그럼 기준 용량은 뭐냐? 기준 용량. 우리가 이제 기준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기준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를 하죠. 전격 용량 퍼센트에다가 전격 용량분의 기준 용량을 해서 비례로 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했잖아요. 비례하는 식이 나오죠. 비례. 용량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기준 용량이 다르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몇 kVA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가 되느냐. 용량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그 용량 그거를 환산을 해줘야 돼요.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 용량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환산할 때 이런 비례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한다. 비례식에 의해서 구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자, 이게 고장 해석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자, 이 문제 하나만 풀면 나머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삼상 단락이 일어났을 때 송전선 이 지점에 대해서 단락전류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단락전류를 구하라. 그런데 발전기를 보면 기준 용량이 15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30입니다. 그래서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30%죠. 그리고 변압기가 있는데 얘는 기준 용량이 60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8%입니다. 8%인데 얘는 60이거든요. 얘는 15MV짜리지만 얘는 얼마야? 30MV입니다. 30MV. 8%인데 30MV네요. 60이 아니라 30MV네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잘 봐야 돼. 그러면 이게 기준 용량이 다르면 우리가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전체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 용량을 맞춰줘야 됩니다. 얘를 30으로 맞추든지 30을 15로 맞추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송전선이 있어요. 송전선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얼마죠? 0.5ohm이고 임피던스죠. 50kg입니다. 그러니까 임피던스 Z는 얼마가 나와요? 0.5에다가 50 해주면 되겠죠. 이게 임피던스입니다. 그럼 이 임피던스는 퍼센트 임피던스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할 때 이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10의 V제곱에 PZ입니다. 이 P값 어떤 값을 넣을 거냐? 15로 넣을 거냐? 30으로 넣을 거냐? 이 이야기예요. 어떤 값을 넣을 거냐? 그게 바로 기준 용량입니다. 물론 100으로 해도 돼요. 100으로 해도 관계없는데 얘를 100으로 하면 퍼센트 값이 달라지겠죠? 비례하니까. 나중에 기준 용량만 맞춰주면 돼요. 자, 퍼센트 임피던스를 30%, 8%인데 30%, 8%인데 그리고 기준 용량이 15, 30인데 뭘로 환산할 것이냐? 30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얘가 15%니까 얘가 30이 되면 몇 배가 되죠? 2배가 되니까 얘도 2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60이 됩니다. 60.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기준 용량을 30으로 놨다면 여기는 30 MVA죠. 이게 뭐예요? MVA죠. 근데 우리는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KVA를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MVA하고 KVA는 30 MVA는 30 곱하기 10의 3승 KVA가 되겠죠. 그래서 30 곱하기 10의 3승이 들어가는 겁니다. 단위를 잘 봐야 돼요. 단위. 그래서 KVA로 환산해서 넣고 오hm 값은 방금 봤죠. 여기 0.5에 52ohm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준 용량 30MVA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어요. 10에다가 V의 제곱. 자, 전압이 얼마입니까? 바로 요 고장점에 대한 요 송전선 전압이 되겠죠. 변압기 2차 측이 되겠죠. 변압기 2차 측의 전압이 얼마입니까? 154죠. 1차 전압, 2차 전압이니까 154입니다. 킬로볼트로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가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3.16입니다. 문제는 요거 하나도 문제예요. 지금 이와 같이 퍼센트 임피던스만 구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요것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는 3.16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퍼센트 임피던스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기서 보니까 고장점이 여기니까 요거하고 변압기는 직렬로 연결되고 요 지점에서 두 개는 무슨 연결되어 있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합성저항 구하는 거하고 똑같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두 개가 병렬이니까 병렬일 때는 어떻게 해요? 60에 더하기 60, 60에 곱하기 60이죠. 2분의 6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변압기는 얼마죠? 8%죠. 다음 여기 송전선은 얼마죠? 3.16이죠.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이제 다 환산이 된 거예요. 환산. 비례한다는 조건으로 환산을 한 거죠. 비례식. 환산이 되고 나면 전체적인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는 41.16%가 되는 겁니다. 41.16%가 되어서 우리가 고장 전류를 구하라. 단락 전류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단락 전류를 구하라. 단락 전류는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기준 전류입니다. 자, 기준 전류. 이거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용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41.16%였다면 그거분의 100에다 기준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얘를 퍼센트 임피던스를 얼마를 기준으로 했어요? 30MVA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30MVA, 30MVA. MVA는 어떻게 돼? 10의 6승이 되겠죠. 그 볼트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30MVA죠. 전류를 구할 때는 루트 3V 해야겠죠. 루트 3V. V는 어디 있어요? 고장점에 대한 전압. 바로 이 고장점이죠. 그러니까 변압기 1차 측은 얼마라 그랬어요? 11kV. 2차 측은 얼마야? 154kV죠. 그러니까 154kV입니다. 10의 3승이죠. 그러니까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류를 구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단 전류는 루트 3 V분의 P인데 그 P 값이 기준 용량이다. 기준 얼마를 기준 용량으로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죠. 기준 용량이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요거 계산기 누르면 273 암페어가 나옵니다. 요게 단락 전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고장 해석입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1차 측도 성간전압이고 2차 측도 성간전압입니다. 다 성간전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S점에 대해서 단락 고장이 일어났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단락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단락 지점에 대한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전압이 154니까 이 전압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단락 지점이 여기라고 한다면 송전선 1차 측 여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 뒤에 거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단락이 일어났다. 지금 우리는 여기 S점이 여기라고 생각했죠? 그럼 여기는 11kV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바로 요 지점의 단락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단락 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구해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 30, 30 하면 되겠죠. 15MV 그대로 해도 돼요. 여기서는 금방 되죠. 뭐 환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30, 30이니까 이 두 개가 병렬이니까 15%가 되겠죠. 이 15%는 30에 더하기 30에 30에 곱하기 30에서 15가 나온 거고요. 분의 100에다가 전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전류는 여기 이 지점에 대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게 15MV였잖아요. 30%가. 그러니까 15MVA 10의 6승의 루트 3의 전압이 얼마예요? 이 지점의 전압은 이게 변압기 1차 측이 되기 때문에 바로 고장점의 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장점의 전압이 11kV입니다. 11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 바로 요 점에 대한 고장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점까지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고 고장점에 대한 기준 전류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고장점에 대한 기준 전류를 구할 때는 고장점 전압이 들어가면 돼요. 고장점 전압, 여기 전압은 11kV고 여기 전압은 얼마예요? 154죠. 그러니까 고장점 전압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디가 고장이 났느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점이 어디인 것이냐, 이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렵진 않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는 사람은 쉬운 거고요. 이해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정도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저렇게 복잡한 문제는 안 나오고요. 물론 이제 실기 시험 문제는 나오는데요. 필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지금처럼 이런 문제들이 주류입니다. 주가 뭐예요? 지금과 같은 문제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상 송전솔로의 성간전압이 이만큼입니다. 기준 용량이 이만큼입니다. 이거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용량이라고 그랬죠. 일선당의 오음이 이만큼입니다. 그랬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라. 퍼센트 임피던스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합니까? 퍼센트 Z는 10V제곱분의 PZ입니다.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전압이 kV로 들어가야 되니까 100의 제곱이고요. 100kV니까. 용량이 kV니까 만 그대로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오음이 얼마죠? 100오음이죠. 요거 계산기 누르면 10%입니다. 요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 그러니까 이 정도는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40MV짜리인데 전압은 이렇고 1차, 2차죠. 리액턴스가 14입니다. 퍼센트 리액턴스죠. 자, 여기서 리액턴스라 그랬어요. 리액턴스하고 임피던스는 같은 거로 보면 됩니다. 왜? 저항을 무시하면 임피던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퍼센트 리액턴스라고 한다면 그냥 퍼센트 X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도 10V제곱분의 PX입니다. 저항을 무시하면 똑같은 이야기가 되죠. 그랬을 때 고압측의 환산한, 고압측이라면 요걸 얘기하죠. 154. 154 측에 환산한 리액턴스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저압측 퍼센트 리액턴스나 고압측 퍼센트 리액턴스나 그 값은 똑같다고 그랬죠. 근데 고압측으로 환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입하면 돼요. 14다. 10이다. 고압측이니까 얼마요? 154의 제곱입니다. 용량은 똑같죠. 40MV니까 킬로로 나타나면 메가가 아니라 킬로로 나타나면 10의 3승이 돼야 되겠죠. 그걸 잘해야 돼요. 메가니까 10의 6승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10의 3승을 대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킬로볼트 암페어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에 X입니다. 따라서 X 값을 구하면 되죠. X는 어떻게 구해져요? 14에다가 10의 154의 제곱에다가 다음에 어떻게 돼요? 40의 10의 3승으로 나눠주면 되지요. 83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됩니까? 정리되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정리되죠? 예, 좋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래요. 2만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8%입니다. 삼상 단락이 되었다면 단락 용량을 구하세요. 단락 용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기본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짐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기준 용량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8%. 요게 기준 용량이 되겠죠. 2만 kVA입니다. 여기는 kVA를 물어봤어요.
8분의 100에 2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 나올까요? 이렇게 kV가 되겠죠. 이해되겠죠? 250mV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라. 간단하죠?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단락이 됐어요. 이게 얼마예요? 1000kV짜리죠? 리액턴스가 4%입니다. 삼상 단락 전류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4%죠? 100에다가 여긴 뭐예요? 전류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4%를 결정하는 용량 요거죠? 그렇죠? kVA 전류 구하는 거야? 루트 3 전압이죠. 이쪽에 전압이 얼마입니까? 22kV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2, 10의 3승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얘가 얼마 나오죠? 6560A 나옵니다. 6560. 쉽죠? 그 실제는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는 거고요. 얘처럼 이렇게 다 때로 물어보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려고 한다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합성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통 전체에 대해서 합성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저것 이렇게 합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다면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준으로 의해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용량이 증가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따라 증가한다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10V제곱분의 PZ에서 퍼센트 Z는 용량에 비례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 용량을 아무거나 맞춰도 된다. 만약에 여기 15로 맞췄다면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줄어들겠죠. 요게 얼마야? 15니까 30, 30, 30이고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들면 퍼센트 임피던스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보면 요것도 줄어들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게 줄면 요것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율도 줄고 이 비율도 주니까 같은 비율로 줄어드니까 결국 이 값은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변화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리액턴스인데 왜 임피던스로 보는가요? 라고 의문을 갖는다면 저항값이 무시한다 라고 했거든요. 저항값을 무시하면 방금 전에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저항을 무시하면 임피던스와 리액턴스는 똑같다. 그래서 실용상 퍼센트 임피던스나 퍼센트 리액턴스는 같게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퍼센트 임피던스를 리액턴스, 임피던스 그대로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퍼센트 저항 있다면 퍼센트 리액턴스 있다면 J가 붙습니다. 이게 맞는 건데요. 대부분이 크기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퍼센트 저항의 제곱에 퍼센트 리액턴스의 제곱에 값을 루트 씌워줘야 되지만 그 크기는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얘는 뭐하고 똑같아요? 퍼센트 X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항분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항값이 주어져야지 맞는 거죠. 근데 저항값이 뭐 2%든 3%든 주어진다면 예를 들면 저항값이 무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리액턴스만 주어지진 않습니다. 임피던스라고 주어지겠죠. 만약에 저항값을 무시한다는 조건도 이 조건도 안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저항값도 안 주어졌다면 리액턴스를 임피던스로 보라는 이야기고요. 그런 조건이 없다면 여기서 4%라고 한다면 퍼센트 저항은 3%다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3의 제곱에 4의 제곱을 해서 5%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그렇게 바뀌어서 요 값이 달라지겠죠. 그거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임피던스하고 그 기본적인 관계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야. 오음의 법칙의 관계, 임피던스의 관계, 얘는 변함이 없어요. 단지 그것이 같은 비율로 바뀌는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잘 적용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요거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뿐만 아니라 전력뿐만 아니라 기기에서도 두 개 파트에서 그대로 또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변압기에도 나오고 동기기에도 나온다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퍼센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대칭좌표법이죠. 대칭좌표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회로이론에서 배웠죠? 회로이론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 대칭좌표법에서 대칭분, 그 다음에 비대칭분에 대한 관계 이거를 각각의 증명을 했었습니다.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이 대칭분으로 우리가 구할 때 영상, 정상, 역상 나누고 이와 같이 영상전압, 정상전압, 역상전압이 된다는 거 아시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다시 A상의 전압, B상의 전압, C상의 전압 이거 구하죠? 요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를 모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요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기억하고 있는 거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A상, B상, C상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A상의 전압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B상의 전압, A상의 전압, B상의 전압, C상의 전압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발전기 기본식도 설명을 해드렸죠? 교류 발전기 기본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류 발전기 기본식 영상전압, 정상전압, 역상전압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평형인 거죠. 이렇게 된 것이 교류 발전기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장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발전기가 얘가 발전기인데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락 전류를 구할 것이냐. 지락이 일어나면 지락상의 전압은 당연히 뭐가 돼요? 여기 A상이니까 전압은 0이 되지요. 전압은 0이 되죠. 그리고 요 지락만 해석을 하니까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지락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겠죠. 이 지락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지락이 일어났을 때 이런 식의 지락 전류를 구하게 된다면 지락 전류를 구할 때는 B상과 C상의 전류는 없다고 보고요. 지락 전류만 구해야 되니까 A상의 전압이 0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고장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조건이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잡한 과정을 생략을 하고 결과만 잠깐 보면 영상전류라고 하는 것은 영상입니다. 전압이나 전류나 임피던스나 다 똑같다고 그랬죠? 영상전류는 3분의 1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IA, IB, IC입니다. 정상전류는 3분의 1에 IA, A의 제곱에 IB, A의 정상이니까 A 제곱이 아니래요. A의 IB, 다음에 A의 제곱에 IC 이렇게 되겠죠. 역상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의 IA에 다음에 뭐예요? A의 제곱의 IB, A의 IC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어진다면 결국은 이 조건을 대입하면 0, 0, 0이 됩니다. 그러면 영상도 3분의 IA, 정상도 3분의 IA, 역상도 3분의 I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역상, 영상이 다 똑같고 3분의 IA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IA가 곧 뭐가 되죠? IA가
지락전류가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때 흐르는 지락전류를 구하려면 일단은 이제 IA에 대한 조건이니까 지락전류 IA는 IG가 되는데 영상전류의 3배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여기서 영상전류를 구해야 돼요. 영상전류를. 그리고 영상전류의 3배를 해야 돼요. 영상전류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그 이야기는 또 얘가 0인 상태를 가지고 구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실제 푸느냐? 안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전혀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전위가 0인데 지락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라고 하는데 전위가 여기는 0이지만 발전기는 전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압의 발전기 기전력에 의해 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발전기 전압이 0이 아닌 거죠. 지락된 지락점의 전위가 0이고 발전기는 전압을 공급하기 때문에 발전기 요 2에서 만들어지는 전압에 의해서 이렇게 지락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발전기의 전위를 가지고 바로 영상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VA가 0이다. VA가 0이다. 근데 VA는 얼마냐? VA는 우리가 이제 교류 발전기 기본식에서 보면 어쨌든 대칭 좌표법에서 보면 V0 더하기 V1 더하기 V2가 VA다. 그랬을 때의 V0는 뭐가 되느냐? 교류 발전기 기본식에서 요것들이 된다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빠졌네요.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Z0 I0니까 마이너스 Z0 I0 다음에 더하기 2A 마이너스 Z1 I1 마이너스 Z2 I2다라는 식을 대입을 해서 여기서 뭘 구해요? 2A를 구하는 겁니다. 2A를 구하면 이게 나머지가 묶어지겠죠? 묶어집니다. 2A로 묶어 놓아 보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로 묶고 다음에 여기서 I0, I1, I2가 같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I0로 묶는다면 Z0, Z1, Z2가 되겠죠. 그래서 I0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I0. 요거는 2A인데 요 2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A가 되죠. 마이너스 2A니까 요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면 요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 2A를 구해보면 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서 I0 값을 구하면 여기서 I0를 구하는 거예요. 다 이게 같으니까 요걸 구해보면 넘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3배 I0가 지락전류다. 그러니까 이 지락전류는 3배 I0니까 3배의 요거 2A 요거 나누기 되죠. 0, 1, 2 발전기에 대한 이러한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가 있어요. 그 임피던스에다가 발전기 한 상의 전압이 되겠죠. A상의 전압이 되겠죠. 그거에다 3배 하면 얘가 지락전류가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인데 이걸 여러분들은 다 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복잡하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좌표법이란 이렇게 구하는 거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물어볼 때는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칭좌표법의 이런 이 부분, 영상, 정상, 역상 부분이나 이런 것을 묻거나 또는 고장의 조건을 묻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